자, 우리 지역 한 주간 쟁점과 이슈를 선정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합니다. 지금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이제 서비스와 소통 강의 전문가 김순아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하루에 김선입니다. 몇 시간 정도 강의하시죠? 그때그때 다른데 뭐 한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루 종일. 그럼 짧으면 엄청 2시간. 피곤하지 않나요? 직업이라 저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굉장히 네.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거. 네. 자, 우리 명문 대 H고의 자랑스러운 후배 예. 법무법인 모학의 대표 변호사 최영호 변호사 한 주 푹 쉬고 나왔어요. 네. 네. 쉬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제 친구의 조카 이제 김나연 그만 아나운서,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방송의 대표 아나운서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정말 최고가 뭐냐면 술자리에서 빼지 않아요. 최고네요. 네. 저도 초대 한번. 알겠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묶여있던 일상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로 이제 풀리면서 요즘 여기저기 나들이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가본 곳들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강의를 뭐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놀러 가지 않아도 벚꽃을 항상 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아니죠. 이번 주죠. 이게 언제 방송이 되죠? 네. 어찌됐건 전주 쪽 이쪽은 다 벚꽃이 졌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태백은 그때 이제 막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태백까지 선수 운전해서 가요? 그럼요. 엄청 부르는 힘들겠다. 곳은 어디든. 네.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활짝 핀 꽃을 보고 다시 태백에서 또 활짝 핀 꽃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즘 야구 구경 많이 하고 야구장. 가끔 나들이 저기 가요. SNS 보니까 네, 아들이랑. 굉장한 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 응원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네. 어제 져가지고. 설마 삼성 라이온스를 할까?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어디 응원해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STS? 아니요, 저 기아 타이거즈. 아, 제가 네. 광주에 있었거든요. 아. 네. 화이팅. 대동단결이네요. 기아 타이거즈로. 우리 최 변호사는 어디? 쌍방울? 어디? 쌍방울? 쌍방울 레이더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전주 저번에 한번 친구들 놀러 왔을 때 모악산 구이 쪽 한번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갔다 왔어요? 아직 그쪽 못 갔고 소양 한번 갔다 왔고요. 또 그 도로공사 수목원에도 갔다 왔는데 사진도 찍고 좋았어요. 수목원도 다녀왔어요? 네. 수목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주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디 사진 들어가서 찍기 입구도 좋은 잘 스팟이 몰라가지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진짜 안 가보면 어디도 간 입고 몰라요. 그쵸? 네. 네. 한번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 또 전주 이제 전라북도 이제 봄 축제도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어떤 축제들이 있었는지 혹시 정리된 거 있어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봄에 전주에서 가볼 만한 축제 정보들 좀 모아왔습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오는 27일에 개막을 해서 5월 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제16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는 5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개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저는 이제 축제라고 생각하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정말 축제 분위기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눈에 띄거든요.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네.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 축제하면 그 여성분들의 옷차림에서 축제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굉장히 이제 한국 개방되고 꾸미고 네. 전국에서 이제 다 꾸미고 맞아요.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영화제 때 영화들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사실 15년 전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한 번 봤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사실 국제영화제 축제는 한 번 참여를 못했어요. 네, 자원봉사자분들 교육은 했습니다. 근데 참여를 못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 때문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가면 볼만한 버스 타고 영화가 나가시면 돼요. 버스 있을까 타고. 뭐 이런 생각. 버스요, 맞아요. 근데 버스 타고 버스를 타고 올해는 그럼 한번 좀 참여를 해보려고. 우리 최변은?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2000년대에 생겼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갔죠. 영화 좋아하니까. 아. 지나가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사실 뭐 아무 영화나 보면 되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한번 들어가서 예매하고 그냥 보고 그런 경우가. 요새는 예매율이 높아져서 네. 그냥 들어가서는 볼 그때는 수 안 있는 그랬죠. 경우가- 그때는 네, 그냥 맞아요. 뭐 예매 시스템도 막 이렇게 핸드폰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표 끊고 현장에서. 들어가고 하는 거라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고 혼 이후에는 사실은 복잡하고 사실 주차도 어렵고 걷는데 사람도 많고 사실
애들 데리고 걸을 만한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통적으로 두 분이서 네. 지금 결혼 이후에 문화생활이 굉장히 지금 삭막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김나연 아나운서 조금 이따 이제 결혼 이야기 할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근데 영화제 때가 되면 우리 전주 시민들은 그렇게 영화를 많이는 안 봐요. 오히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예매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만 좀 즐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독립영화 중심이고 예전엔 디지털, 지금 독립영화 중심이라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영화가 아니고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한국에서 것 사실은 같습니까? 우리 남한 5천만 인구 중에 그런 영화를 찾아서 즐기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거고 아마 전주에서도 그 정도 비율로 찾아서 보실 만한 분들이 계신 거지 사실은 뭐 모두가 다 가서 흔히 막 보고 막 재밌어서 막 재밌다라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는. 근데 다만 거기 가면 막 누가 막 가수가 노래하고 있고 가수도 사실은 막 잘 아는 가수가 아닐지라도 막 그런 분들 노래하고 계시고 하면 분위기가 업되고 좋죠 뭐. 또 날도 따뜻하고 좋은 때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대중성 또 정체성 항상 이게 논란이 되긴 하거든요. 전주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세계 소식 축제도 그렇고 대중성이 조금 치우치면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또 지키면 아 이거 사람들 누가 보니 그래도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언론들은 항상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접근성을 좀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실험적이고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된다라는 편견은 먼저 깨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영화제 전주에서 영화제를 하면 한번 가서 볼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가서 괜히 돈 쓰고 졸고 오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영화제를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생각보다 영화들이 재밌다고 하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거 영화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편견, 선입견에 굉장히 재미없는 어려울 거야. 영화들이 있다. 재미없다. 가면 또 힘들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 안 보면 또 그 거리에 가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전주 사람들이 한옥마을 잘 안 가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가보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체험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독립 영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깨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영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저도 몇 번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화를 선택해서 보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다시 읽어봐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또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정준호 집행위원장 이제 선임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위촉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문제였고 이제 권혜요 씨도 이제 기존 이사분들이 사임까지 하고 또 우범기 시장 너무나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네, 비판이 좀 많아서 좀 네네.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하시면 좋은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요. 홍보가 네.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게 봤거든요. 네. 네. 그 어떠세요? 셀럽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등장을 했다는 건 네네. 하나만으로도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저기 집행위원장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되죠 뭐. 네. 사실 집행위원장이 이 축제 그러니까 영화제를 사실 그 집행하는 일종의 사장 같은 대표이사 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누가 집행위원장을 했나 제가 좀 다 찾아봤어요. 사실 네. 괜히 어저께 꽂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을 지금 한번 찾아봤네요. 그래서 보니까 뭐 초기에는 민병록이라는 네, 집행위원장이라는 맞아요. 분이 동국대 교수시고 뭐 네. 영화 평론가도 하시고 그거 하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오래 하셨죠. 임기가 3년씩인데 네, 얼마 전에 그다음- 따님이 결혼을 했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까지 하세요. 고성만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PD 이제 유명한 이제 그때도 드라마 하시고 굉장히 또 말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화 쪽 인물이 아니라 네. 방송 쪽 인물, EBS 사장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충직 이분도 중앙대 교수님이고 영진이 위원장까지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준동 이분도 이제 바로 전에 하셨던 분인데 이창동 감독 동생이고 영화 제작자여가지고 사실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예술계 쪽에서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예. 규모로 두 번째 두 영화제이기 번째고 때문에 예술계 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비판도 하고 했는데 그 전에도 당연히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쪽에서는 그 사람의 어떠한 정체성이나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었지 정치적 입김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그런 정치적 잡음은 없었는데 영화적 고민들만 있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해도 돼? 저 사람이 저런 색깔인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지. 정치적 외압설이나 뭐 그때 프로그래머랑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머 이제 영화제 어떤 영화를 틀지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 정치적 외압이 있었냐 할 때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사실은 첫 번째는 좀 한 3가지 정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적인 문제로 사실은 시와 도와 관련된 관에서 이사가 4명이 지금 찬성을 했고 그 외 예술계 인사 3명은 반대를 했어요. 네. 명확하게 갈려진 거죠. 네네. 사실 그전에는 여기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쪽 관은 지원하고 민의 주도로 하는 건데 반대가 된 거죠. 사실 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하고 나가라. 니네들 이거 반대할 거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기존의 전주국제영화제를 근간을 이루신 분들을 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정준호 위원장을 한다고 저는 사실은 정준호 위원장 개인적으로 반대 안 해요. 그냥 하셔도 그만 뭐 안 하셔도 그만 잘 모르 집행위원장이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근데 내용적으로 정준호 집행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겠죠. 정준호가 아마 전주국제영화제를 잘 모를 텐데 영화제를 잘 모를 텐데 왜 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했어요. 네. 오랫동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신 분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놓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얼굴마담하고 난 얘기해라. 너는 그거 하고 일은 얘가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럼 집행위원장을 왜 하지? 홍보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재밌어요. 좀 지금 권혜요 이사나 네. 지금 방은진 이사들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파 성향의 이 언론에서는 예술계 좌파 쫓아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인물 나섰다. 예술계 좌파 척결을 지금 전주에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전 정준호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없어요. 네. 그냥 말씀대로 유명하신 분 나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영화계 인물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영화계 오랜 배우 생활 하셨고. 그럼 영화 배우죠. 예, 영화 배우로서 영화계 전문적인 지식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그냥 보면 그래요. 그냥 나무 자르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져왔던 가치를 그냥 뭐 싹둑 잘라버린 느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준호 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네. 네, 우범기 전주시장이 위촉을 강행했던 터라 정준호 씨가 우 시장의 선거를 도와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런 풍문도 상당했는데요. 정준호 위원장은 우범기 시장과 인연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네. 우 시장 주변에 있는 문화, 영화계 관련한 분들이 영화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본인을 추천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한다면 흔드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야망과 꿈이 있다면 왜 고향인 충청도가 아니라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하겠느냐고 반문을 했고요. 진심으로 영화계에 빚진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맡게 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또 영화계 예술계 쪽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자기들만의 또 패거리 문화가 또 존재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정준호라고 하는 그 유명세 있는 배우가 지향하는 바가 또 그 이전에 했던 분들하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흔들기를 하거나 흠집을 뭐 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과정의 문제겠죠.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고. 근데 아까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이해관계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봐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축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좀 자고 먹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축제 가면 돈들 많이 쓰시나요? 어디 그 지역 방문하면 어때요? 저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나가면 식사하죠. 식사하고 또 찬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네. 또 이제 길거리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뭐 기념품 있으면 또 좀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셋이서 이제 가족 셋이서 움직이게 되면 기본 3, 40은 쓰고 오는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1박 2일이요? 1박 아, 1박 2일. 당일로. 소비만 3, 40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일로 가서 그냥 이동해서 하루 놀고 오는데 3, 40을 쓰고 만약에 1박 2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70, 80?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많이 쓰나요? 많이 쓰시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손이 크고. 손이 크시네. 언제 한번 저희도 같이 놀러 가요. 저는 저기 가족끼리 여행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길거리 음식 먹고 싶어라 하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이거 불량식품이다. 뭐 아닌가 하고 그 뭐 바닷가를 가면 그렇게 또 회를 또 먹고 싶어 하면 얘들아 그 가성비는 차라리 서울이나 전주가 훨씬 낫다. 현지는 항상 바가지를 씌운다.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게 임박해 있어가지고 먹자는 이야기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백반을 먹고 그런 식으로. 중학생인데요. 그럼요. 애들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요. 그 현지 가면 바가지다. 그걸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맛있는 거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서 먹긴 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의 그 입맛을 굉장히 어른 상향화 시켜놨죠. 완전 반대시네요, 저랑. 이런 데 와서는 바가지 쓰고 먹는 거야. 그리고 저는 사주거든요. 저는 굉장히 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걸 씌우면 저는 진짜 분노합니다, 진짜. 그래요. 완전 분노합니다. 약간 김수영 씨가 생각나네요. 김수영 그 코미디언 개그맨? 아니요. 김수영 시인 김수영. 어떤 시인? 나는 작은 것에 왜 분노하는가. 그래요? 이런 비용 써가면서 꼭 가수를 불러야 되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김나연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뭐 유명 가수들 부르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저도 좋아하는 가수를 굳이 멀리 콘서트를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면 솔직히 좋거든요. 네, 이런 가수들도 부르고 우리 지역에서 좀 훌륭한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또 상투적이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정체성은 있어도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키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김선혜 강사님 대표님 저는 이제 우선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맞아요. 너무 올라서 그 예산에 뭐 몇 퍼센트를 뭐 가수 부르는데 쓴다. 다른 데선 쓸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런데 또 안 하자니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 맞아요. 네. 또 좀 그걸로 느껴져요. 축제 그 맞아요. 그레이드가 어떤 가수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막 많이 몰려오고 그렇죠. 딱 그 가수 올 때 맞춰가지고 많이 몰려오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축제 즐기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러 오시는 경우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 가면 사실 다른 축제에 참여보다는 돈도 안 쓰고 가시고 보고 오셔가지고 뭐 거기 뭐 볼 필요가 있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출처가 가수 다 올 때만. 똑같지 뭐. 가수 갈 때만 가면 되지 뭐 저쪽에 이렇게. 각사리 아저씨들 놀고 있고 저쪽에서 뭐 꽃이 팔고 맞아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가수를 부르기 전에 볼거리가 먼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있고 그것도 고민들을 굉장히 할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한정돼 있어서 자, 축제 얘기하면 이제 늘 나오는 게 이제 정체성 논란이거든요. 지금 대중성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정체성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이거 관련하면 작년에 그 전주시에서 축제했던 미친 축제 이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니까 저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막 보면서 뭐 제목을 저렇게 지어. 사실은 저는 괜찮았는데 미친 아니요. 저는 사실은 네. 그거는 사실 저기 좀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동단위, 면 단위에서 그냥 좀 키치적이고 좀 튀는 거의 제목이지 전주같이 사실 대도시에서 전주가 대도시인가요? 대도시죠. 50만 이상 대도시예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제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광역시 빼고. 왜 3-4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전주는 대도시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의 대표 축제도 만들겠다는데 제목을 저렇게 가볍게 지어? 네,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전 몰랐어요. 미친 축제가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좀 작은 축제 그냥 여기서 좀 키치적이고 그냥 재밌고 그냥 웃기게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공약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각종 축제들을 집중하고 융합해 전주의 먹과 맛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미친 축제를 개최해 글로벌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야간 경제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제목 이렇게 지어요? 크레이지하네요. 사실 전주에서 전 이해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 시장님 보면은 제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전주에도 전주시의 대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는 축제가 있어야 돼요. 전주는 사실은 굉장히 강점이 커요. 왜냐면 다른 도시와 달라요. 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노잼 도시라고 뭐 대전, 광주 노잼 도시 하거든요. 근데 전주는 그렇지 않아요. 한옥마을도 있고 사실은 전주 자체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맛있긴 하니까 맛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여기에 강점이 굉장히 많고 콘텐츠가 풍부하네요. 콘텐츠가 풍부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로 대한민국 1등 축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 사실 이것저것 뭐 장류 축제도 있고 비빔밥 축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서 좀 모아가지고 역량을 집중해 보자. 전 좋아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꿈을 갖고 미친 축제라고 싶나? 네. 취지는 좋았으나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상도 지금 사실은 그런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아니 그런데 저는 축제 이름이 좋은 게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이 미친 축제 하면 편집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데 축제 네이밍 자체가 미친 축제라 미쳤네. 미친 막 굉장히 속이 굉장히 후련하고 지금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뭐 이때 당시 축제가 뭐 맛 이런 것들도 뒷전이고 유명 연예인들만 전 또 나쁘지 않았는데요. 저는 시장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상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어떻게 봤어요? 이제 올해 처음 와서 네. 미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저도 어떤- 사실 막 가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름이 미친 축제여서 저는 좀 놀랬고요. 네. 이 맛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을 컨셉으로 트렌디하게 재창조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 찾아보니까 당시 전주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뭐 전주의 맛도 멋도 챙기지 못한 축제가 됐다는 이야기부터 나왔고요. 네. 또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도른자들의 파티와 같은 이런 부적절한 문구가 홍보 문구로 사용되면서 비판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너무 앞서간 축제 네이밍이나 어떤 의도가 아닐까. 이게 아마 4, 5년 뒤에는 먹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이고 먹혀요. 그래요? 굉장히 머리 많이 쓴 거 아닌가요? 곱게 도르면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도른자들의 파티. 이거 이제 우리 MG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청년 세대라고 바꿔 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고 좋지 않나요? 김나연 아나운서는 어때요? 그 막 우리끼리 노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에서 이런 홍보 문구는 저는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어디 해요. 홍대 앞이나 이태원에서 한다라면 상인 동단이, 번영회에서 한다면 동단이 서신동이나 뭐 덕진동 축제에서 이렇게 아니면 지으면 그냥 동아리 뭐 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이목을 좀 끌겠네 생각하는데 격이 있죠 격이. 격 품격의 도시 전주였는데 그렇죠. 시장님이 바뀌면서 많이 영하게 가려. 영하게 품격을 가죠.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권위적이지 않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맛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푸드존 공간에는 지역 감액 안주 4동하고 생맥주 2동, 푸드트럭 세대가 전부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고민해볼 문제고.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이랬는데 뭘 말하겠어요. 예. 당선된 지 얼마 이후에 네. 기획된 거고 얼마 준비가 짧았겠습니까? 이제 올해 한번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이름이 바뀌려나 미친 축제가 따르게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추진력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럼 그대로 쭉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 벌써 이제 총선이 우리 전주구에서는 재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해 이제 내년 총선 이제 미리 한번 볼까 하는데 정치구도 이제 어떻게 간다고 보고 있나요, 우리 최 변호사? 좀 딥하게 가도 되나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가 있고 이제 한국 정치와 괴리된 호남 정치가 있어요. 이제 한국 정치로 보자고 한다면 지금 되게 독특한 상황이죠. 집권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1년이 안 된 정권이라고 보기에는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야당을 또 받아보자고 한다면 당 대표가 지난 대선의 패자예요 일단.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패하자마자 바로 뭐 어떤 선거 나오고 또 막 당 대표 경선 나오고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패자인 당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수장으로 있고 그 당 대표가 현재 지금 사실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야당을 봐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수권 정당, 향후에 집권 정당으로서 지금 능력과 실력이 있냐라고 사실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기댈 곳은 서로가 서로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기댈 곳은 이재명 당대표밖에 없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기댈 곳은 대통령밖에 없는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무당층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양당의 지지율과 비근할 정도로 4월 1주차 갤럽 보면은 이제 거의 30%에 육박한 28%까지 무당층이 올라갔고 지겨워진 거죠. 그 사실 네, 수당 시민들이.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둘 중에 얘가 좋아,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뭐 이런 거가 좀 있었는데 사실 둘 다 좀 마뜩지 않아. 사실 이런 경우가 항상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집권 1년 차부터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내년 선거는 사실 제3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3당이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가정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승리 포인트는 좀 서로 좀 아직까지는 비등비등한 관계이지 않을까. 양당 구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분당의 또 이야기들이 좀 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는 또 분당의 소용돌이가 없지 않을까. 또 가장 또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람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같이 또 모여서 해체 모여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 이제 중앙정치에서 제3정당이 출연하면 지난번 국민의당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중앙정치에 제3정당이 출연하면 지역적으로 호남이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예. 사실 호남하고 TK예요. 사실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일당 체제가 강한 호남하고 TK가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 정도. 예. 근데 지금 기성 정치인들에서는 이미 한번 국민의당 때 다 쓸려갔죠. 그래서 사실 사람을 찾자고 하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 근데 이제 또 주목되는 지역구가 있어요.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전주 병인데 김성주 현재 국회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강력하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변. 아 그런가요? 네.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홍보해주는 것 같아서 뭐 좀 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전에 뭐 저기 그 청와대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황현선 저도 이분은 네. 조금 약간 처음 뵙겠습니다인데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지역에서 무주군 비서실장 하셨다고 하셨더나. 무주군? 예. 아 그래요? 상산고 나오고 전북대학교 네. 동문을 중심으로 뭐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홍보해드렸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하시니까 뭐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수석보좌관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SNS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예, 조국 장관님하고 조민 뭐 이렇게 그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나? 나 이 생각도 들어요. 이 전라북도 지역 너무 사람들이. 딥하게 가지 마시죠. 아 그럴까요? 그럴게요.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영원한 우리 전주 덕진의 아들, 예. 전라북도의 아들 네, 전라북도 아들, 전주 덕진의 아들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네. 나갔던 지금 유일한 나이가 좀 전라북도의- 많으시긴 하지만 네. 전주 덕진의 아드님이 이제 또 정동영 전 의원이 되시죠. 예, 예. 네. 그럼 김성주 의원하고 붙으면 이제 세 번째 대결이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아, 예, 예. 네. 1승 1패네요. 네.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가장 세게 나오고 있는데 자, 김성주 의원의 마음이 바쁘겠어요? 네,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의원은 조직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측근들인 시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인데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시도 의원에 다수 입성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총선에서 정동현 전 의원이나 황현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당내 경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에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을 한다라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전주 갑도 우리 이제 전주에 갑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김광수 전 국회의원 현재 전라북도 정무수석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은 어느 정도 판이 깔려지면 출마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일단 뭐 총선을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무수석인 자리는 가셨잖아요. 사실 뭐 제가 그분들 개인들이 뭐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저는 사실 근데 드는 생각은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 볼 것이고 지금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 볼 것이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하시겠죠. 뭐 김광수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일은 뭐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걸로 평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김윤덕 현 의원하고 굉장히 또 첨예하게 또 저번에 한번 1패하셨으니까 만약 출마하시면 어떻게 본인의 치욕을 갚으실 수 있을지 또 궁금한 거고. 혹시 총선 말고 다른 거에는 관심 있으시진 않을까요? 그 이야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우리 김광수 의원 뭐 단체장 정읍시장? 전주시장이었나요? 전주시장? 전주시장 이야기도 있었죠. 전주시장이면 우리 최용호 변호사의 앞으로 저건데 일단 뭐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도 뭐 이야기가 있었고 김금옥 비서관은 좀 잘 아시나요? 뭐 여성운동을 대표하셨다고 많이 하시던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비서관 잠깐 하시고 내려오셔서 네. 굉장히 또 정치 여기서 오래 계셨던 분은 다 많이 아시던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주류가 아니어서 아. 주류인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아. 저희 마이너의 어떤 주류를 아, 되게 의외네요. 지금 주류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마이너에서의 주류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갑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또 한 번씩 또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나오시고 나서 사실 그 우리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쭤볼까요? 주인 정치인분들 소통하는 방식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소통하는 방식. 뭐 선거 준비하면서 그냥 네. SNS 하고 현수막 달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거밖에 네. 없다고요? 아 제가 듣기로는 막 역술인 찾아가고 뭐 그래서 예, 역술인도 찾아가고 그 역술인이 시키는 대로도 하고 뭐 이러신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건 뭐 정치인들뿐 아니라 대기업 근데 사실 이제 재벌들도 뭐 많이 아까 선거에 나가면서 사실 어떻게 알아 내가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역수인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지. 근데 될지 안 될지. 역술인 분들이 하신 말씀이 네. 다 맞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마음의 의지하고 의지인 싶어서. 거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소통하는 방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술인들과는 소통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미래를 좀 점쳐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근데 소통의 한 방법일까?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시면 현재 소통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미래만 보고 오시는 거죠. 그래놓고 본인의 변화는 없고. 근데 그때 한 번도 사주랑 안 보셨어요? 저는 가끔 보는데. 저 사주랑 되게 좋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안 봅니다. 저도 그래요? 좋아해요. 네. 저는 대학 갈 때 엄마가 보셨는데 히읗 들어간 대학교를 가라고?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경희대랑 한양대만 붙었어요. 어. 그래서 조금 믿게 됐어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웃 지금. 그러니까. 나도 이웃이라고 다음부터 얘기하겠다. 제가 쓴 6개 대학 중에서 히읗 들어간 대학이 2개였는데 그 2개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듣고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 출연자 사람은 개인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쵸. 거예요. 그 그리고- 많은 얘기들 중에 다 맞지 않은데 그것만 그렇긴 맞는 해요. 확률도 그렇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진이사 대천명이라고. 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그럴 때 이제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거지 나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나가고 싶은데 음. 나가면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보니까 안 되거든.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듣고 싶은 거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역으로 선거라는 생각하면 것도 몰라요 또. 근데 선거라는 거는 그렇죠.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맞아, 아직도.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이 또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가 강의를 갔다가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자기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거철에 후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악수를 다 계속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부드럽게 공손하게 막 손을 제 변호사 봄이에요, 지금 봄. 네, 손을 막 각듯이 두 손으로 잡으시고 힘도 좀 적당하게 잡으시고 그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이게 태도가 악수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두 손으로 부드럽게 악수를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거리에서 한번 뵀는데 아주 악력을 각 주면서 남자 공손을 힘이지. 잡으면서 네, 근데 이게 손의 힘이 상대보다 좀 손에 힘을 좀 쏟게 되면 내가 당신보다 우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그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분이 너무 상했다는 뭐야, 거예요. 소통 전문가들은 네. 악수할 때 적당한 힘을 주고 살살 자신감 흔들어라. 있는 그래서 자신감 있는 근데 이게 표정으로. 적당한 힘이라는 게 상대보다는 약하게 상대랑 비슷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마르드까지. 상대방은 적당하게 힘을 주는데 나는 배운 대로 막 좀 힘을 딱 주면 요것도 사실은 매너가 아닌 거예요. 같은 입장일 때 적당한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 되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넋두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괜찮아요. 뭐 3년 뒤엔 다시 또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호감이 갔다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다음에는 다른 그죠? 후보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선 전과 후의 모습이 본인이 일관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 이것도 소통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게 뭐 아닐까. 가장 중요한 소통이지 네, 않겠습니까? 생각이 들고요. 현장을 많이 나오셔야 해요. 현장? 네, 어디 현장, 현장?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셔야 해요. 그렇게 아니, 많이 만나고 다니시다가 국회의원이 저기 국회 가서 일을 해야지 맨날 지역구 관리만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알아요. 전주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의외로 작죠. 한 달에 걸치면 다 알고. 내가 어디서 맥주를 한 잔 마셨으면 다음날 여러 명한테 전화가 오고. 근데 일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전주란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너무 바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술 드셨다는 소문도 들어오고 어디 뭐 낚시배 타고 어디 가셨다 오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네, 거기서 또 진상 피우고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이게 이제 뭐 사석에서 들리지만 이 전주가 좋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더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다 달에 알게 오면 되는 거의 다 거죠.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런 뭐 정치인들 이야기했는데 정치에 대한 어떤 로망, 꿈 있으신가요? 어떻게 시의원, 도의원 김선혜 대표님. 전 사실 충분한 작년에 이력이나 경력으로는 네네 작년에 좀 기회가 있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네, 제한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아니에요. 어디 시에서 도에서? 시에서? 네네. 시에서 별 뻔했네. 아니에요. 비례로 네. 아니면 지역구로? 지역구로. 지역구로. 네. 큰 돈 쓰실 뻔했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돈이 크게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애도 키워야 되고, 네, 아파트 빚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기회가 또 오더라도.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요? 배현진 아나운서도 있고 고민정 아나운서도 다 지금 서로 저는- 다른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정치 저는 방송을 일단 잘하고 싶어요. 네. 본업부터. 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선배님은 좋은 기회 오면 하실 건가요? 저는 뭐 두말 않고 합니다. 네. 저는 비례를 1번 주면 합니다. 그건 누가 거절을 해요. 비례 말고요. 지역구 이런 거 안 합니다. 1번은 못 받죠. 네? 1번은 여자분이 받아야 돼. 그러나요?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 오늘도 좀 재밌었어요. 최 변호사가 올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보면 전주국제영화제 네. 많이 그냥 지나가다 가서 영화 보면 재밌거든요. 네. 그냥 전주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매를 해야 한다니까요. 요즘 힘들다니까요. 바로 그건 굉장히 네. 재미없는 영화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현장에서 발권이 가능한데
예매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 그리고 전주시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포기한 사람 되거든요.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끔한 어떤 이런저런 지적들을 우리 선배님께서 무례함이 추진력이 아니다라는 후배 저번 주에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혜 대표님. 저는 우선 좀 애양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갈 때 간혹 서울 업체에서 이제 지역에 강사가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강사님 서울에서 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데는 안 가요. 왜 전주 강사가 어때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속이고 가시는 강사님도 사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주에 살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는 또 홍보대사 역할도 되게 많이 합니다. 전주에서 왔고 네네. 전주에 이런 곳이 있어서 한번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홍보 역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전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우리 전주가 뭐의 수도라고 이야기했죠?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에서 왔다고. 네, 이야기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전주 홍보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 진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하고 이제 우범기 네, 시장님께서 네. 더욱더 우리 김선혜 대표가 애양심을 가지고 타지에서 활약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나래 아나운서도 준비하느라 많이 애썼는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잘 참여했고요. 네. 저 전주에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국제영화제나 요 전주에서 하는 축제들, 행사들 뭐 마음껏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